80년대까지만 해도 비누는 단순히 세안을 위한 세정제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그 개념을 넘어 비누 선택에 따라 피부가 달라진다. 비누의 기능성 시대에 도래한 지금 비누 단일 품목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400여 종의 기능성 미용 비누를 생산해오며 국내 기능성 비누의 약 60%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있다. 국내 기능성 미용 비누의 선두주자로 미국, 일본 등 세계 각지로 국내 토종 비누를 수출하는 기업. 20년 이상 한 우물을 파온 고집스런 장인 정신으로 세계적인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또다시 제2의 도약을 꿈꾸며 새로운 날갯짓을 시작하고 있다는데 20년 동안 기능성 미용 비누를 제조해 왔습니다. 제가 직접 연구를 하고 진행을 하다가 한국력이 가진 성분들만 제가 구성을 해서 오늘 이 기능성 화장품 아토피에 좋은 화장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기능성 비누 제품 개발에 만족치 않고 오랜 연구 끝에 국내 기술력으로 천연 화장품 개발에 성공하면서 세계 속 당당한 국내 토종 제품을 위해 오늘도 전진하는 기업. 성공매전 히스토리 한빛코리아 김수남 대표. 1980년대 초 연애 청년들과 다름없이 꿈 많은 청년이었던 김수남은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큰 포부와 함께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 열정이 넘치는 사원이었다. 이달의 최고 우수사원은 김수남 과장입니다. 회사에서 영업 달인으로 불릴 정도로 김수남의 영업 방식은 크게 두각을 나타내면서 회사의 최고 판매량 달성 사원으로 뽑히며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되는데 김팀장! 아니 사장님, 지난번까 제가 답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알고 있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 우리 회사는 김수남 씨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한 번만 살려주게나. 어? 사장님 같은 분이 계속 찾아오면 제가 송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팀장! 탁월한 영업 능력으로 당시 화장품 업계의 스카우트 1순위였던 김수남. 아니 차장님, 제가 갑자기 왜 인천으로 발령이 난 겁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는데. 인천 발령이면 인천이지. 무슨 소리가 그렇게 많아? 요즘 인천점 매출이 마대국에서 영업왕이 자네를 내가 추천했네. 그러니까 가서 실력 한 번 더 발휘해보라고. 당시 회사에서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실적이 없던 영업점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인사발령을 받게 되는데 예전부터 강 차장님이 꼬투리 잡을 때부터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인천점으로 가실 거예요? 과장님 정도면 웬만한 회사 다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아니, 회사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양대리, 나 인천점 들어가려고. 과장님. 내가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를 만들어 놓고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롭게 좀 정말 퇴직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그 낙후된 인천 지역을 가가지고 3개월 동안 정말 1시, 2시까지도 밤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4개월째 됐을 때에 전국 평균보다 4%를 압시켜 지게 되더라고요. 낙후된 지점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퇴사해 당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유명 화장품 회사로 이직해 근무하던 어느 날 사장님. 아니 사장님,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또 이렇게 여지 없이 찾아왔는데 정말 미안하네. 이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우리 회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김팀장? 사장님,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제발 좀 부탁하네. 도와주게.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네. 꼭 좀 연락 좀 주게. 새로운 회사로 옮긴 후에도 6개월 이상 자신을 계속 찾아오던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간곡한 부탁. 그 부탁을 마다할 수 없었던 김수남은 결국 작은 중소기업으로 회사를 옮겨 영업팀 전체를 총괄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회사는 미용, 주경 가루를 생산해오던 열악한 상황이었기에 들쭉날쭉 불안정한 회사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간절했던 상황이었다. 이걸 이 주겸 자체로만 팔지 말고 비누로 개발해서 판매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긴 미용 주겸은 쓰는 사람만 써서 그런지 이 판매량이 그 자리인데
비누는 모든 사람이 다 쓰고 그러니까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이번 달부터 사장님께서 이 주겸 비누 개발에 들어가시면 제가 기존 판매망을 통해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그 좋은 생각이야. 한번 해보도록 해. 1980년대 국내 최초로 주겸 비누를 상품화시킨 김수남의 예상은 적중했다. 당시 주겸 비누는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내수 시장을 넘어 일본으로 수출하는 쾌고와 함께 승승장구를 하게 된 회사. 그러나 사장님! 저 대한화장품에 납품하시기로 했던 비누 물량 아직까지도 안 맞춰주시면 영업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대한화장품 거기 내가 하기로 결정했던 곳이야? 지금 물량 맞출 곳이 한둘도 아니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김 팀장은 자네 일이나 해. 그리고 사장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영업부서를 없애신다는 말이 있던데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영업망도 앞으로 이 정도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그 영업부만 인수해서 회사 좀 나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느 정도 회사의 영업망이 갖춰지자 한순간 돌변한 사장의 태도. 회사를 위해 자신의 희생도 아끼지 않았던 김수남의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이 돼버리는 순간이었다. 믿었던 회사로부터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하게 된 김수남.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결국 김수남은 단독으로 영업팀을 인수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매몰차게 등을 돌렸던 옛 회사의 사장이 김수남을 다시 찾아온다. 가서 이리 봐.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자네 내보내고 나서 납품도 줄고 지금 공장도 넘어가기 직전이고.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데 자네가 우리 회사 맡아서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사장님, 일어나셔서 말씀하세요. 좀 부탁 좀 드리네. 이 차 부도는 났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만 지나면은 사실은 그분은 크게 잘못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됐던 동기는 화장품을 8년 이상을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한 제품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주면 정말 성장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부분이죠. 당시 국내 비누 분야는 낙후된 상태였기에 김수남은 기존 비누의 개념을 넘어선 기능성 비누 개발에 들어갔다. 사장님, 이번에는 어떤 비누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봐 양대리, 우리나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 태권도, 김치, 된장, 인삼. 맞아, 인삼. 그 인삼 중에서도 말이야, 효능이 가장 뛰어난 홍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홍삼 비누를 만들어 보자는 거지. 사장님, 근데 왜 매번 비누를 혀끝으로 맛을 보시는 겁니까? 이 사람아, 이 오감 중에 제일 예민한 부분이 혀끝 아니야. 비록 이 비누 자국 실험을 거치기는 했는데 이 예민한 피부에 바르는 거라서 이 혀끝으로 테스트를 안 해보면은 불안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칠 동안 집에도 안 들어가시고 사장님 이러다 병나시겠습니다. 이번 테스트만 끝나면은 바로 제품 생산 들어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응? 힘내 이 사람아. 예, 알겠습니다. 맛이 좀 이상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고집스레 제품을 개발한 결과 400여 종의 비누 개발과 함께 국내 기능성 비누 시장의 60%를 생산하는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섰지만 외형적인 성장뿐 정작 회사 자체는 알려지지 못한 상태였는데, 저희 자체 브랜드로 제품을 개발하자고요? 요즘엔 말이야, 이 천연, 유기농, 자연 치유적 이런 데 관심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 천연 소재에서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가져오신 이런 한약초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한약초 1200여 종 중에서 이 피부와 관련된 게 600여 종 정도 되더라고. 여기서부터 이 선별 작업을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자, 다들 힘들지만 모두 함께 조금만 참아보자고. 응?
아토피 화장품 개발을 위해 천여 종의 한약초 중 600종, 그중 최종 선별 작업을 마친 300여 종을 가지고 연구 개발한 끝에 마침내 강한 항균력을 지닌 핵심 한약초 20여 종을 찾아내 본격적인 제품 개발에 돌입하게 된다. 태풍 피해도 만만치 않고 사실 10년간 하고 있는 연구 비용도 어마어마한데 이번 임상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저희 회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봐 양대리, 자네 그렇게 자신이 없나? 우리가 10년 동안 공들인 제품에 그렇게 자신이 없냐고. 그래, 사실 지금은 말이야 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숲이 우거지면 새가 찾아오고 꽃이 피면 벌 나비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만 한다면 소비자들은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두고 봐.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도 늘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제품 개발에만 집중한 지 어느덧 10년. 한약재의 강한 향으로 인한 문제를 비롯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제품 개발을 마치고 이제 남은 것은 10년의 노력을 평가받을 제품 관련 임상실험 결과뿐이었다. 사장님! 대학병원에서 임상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 이 제품은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비교적 안전한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보조제로 이용될 수 있다. 아 그럼 이거 임상 결과 투표한 거잖아? 거봐, 내가 뭘 했어? 된다고 했잖아! 자,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오랜 기간 흘린 땀방울이 드디어 빛을 발하면서 대학병원의 처방 비누와 국내 제품으로 면세점에 입점하는 쾌거를 이뤄낸 회사. 끊임없이 제품 개발에 매진한 결과 신지식인 선정과 유망 중소기업으로 뽑히는 영예와 함께 회사만의 기술력으로 다양한 특허 기술을 획득하게 된다. 연구해왔던 여드름군 그리고 아토피 환자들이 나중에 이어져야 될 부분들이 미백군 이 세 마리의 말을 가지고 저는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한국의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을 그날까지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며 오늘도 연구 개발을 멈추지 않는 기업.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중소기업의 땀과 열정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이다. 네, 국내 그 기능성 비누 60% 이상을 생산하면서도 자체 화장품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10년 동안이나 노력해왔다니까 그 CEO의 열정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비누 하나만 잘 써도 피부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종류도 정말 다양하네요. 현미에 초콜릿에 콜라겐까지. 야, 근데 비누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 피부에 자극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셨죠? 자극 테스트를 요 혀로 하는 거. 그렇죠? 그 400종이 넘는 비누 맛을 다 보려는 것도 힘들더라. 예전에는 사실 뭐 비누가 없을 때는 녹두나 팥 같은 걸 이렇게 맥돌에 갈아서 썼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비누는 언제 들어왔나요? 예, 우리나라의 비누가 상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1882년도 조선과 청나라가 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온 상품 중에서 가장 불티나게 잘 팔린 상품이 성냥, 난포, 그리고 비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루에 품삯이 80전이었는데요. 비누는 그거보다 더 비싼 1원에 팔렸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상품이었는지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세계 속의 그 대한민국을 꿈꾸는 우리 중소기업 CEO에게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중소기업 CEO에게 실패란 있어도 포기란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패를 계속 거듭해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런 CEO들이 있었기에 우리 중소기업이 든든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